안녕하십니까. 자, 32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시험들 잘 보셨지요? 예. 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마음 너무 이렇게 상심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예년보다 상당히 등기법 같은 경우 많이 어려워서 당황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적법이 좀 쉽게 출제가 되어서 점수가 좀 유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회 기출문제 풀인데요. 먼저 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들의 하단부,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말이고요. 2번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 아니라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소 만조위가 아니라 최대 만조위나 그다음 최대 만수의 선이 경계가 되므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5번의 경우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구조물의 중앙이 되어서 이제 틀린 말이 되므로 옳은 말은 1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1번 문제의 경우는 좀 쉽게 출제된 부분으로서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 측량을 물어봤습니다. 지상 경계점하고 도면상 경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지적 현황 측량에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적 현황 측량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정리할 때 조심해서 보시라고 강조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췄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 축척은 7가지 사용할 수 있고 임야도가 2가지 쓰는데 임야도의 경우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2가지만 축척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디귿하고 리을에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2가지입니다. 3000과 6000. 그래서 디귿 리을에서 2번이 정답이 되어서 이것도 축척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경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번 질문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래서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3번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이거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우는 이건 답을 인정하기 때문에 3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요. 4번의 경우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지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 맞았고요. 5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이것도 옳은 말이 되어서 4번의 경우는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두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역번호의 경우 토지의 소재 당연히 등록하고요. 두 번째,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는 지적도만 나옵니다. 지적도만 나오다 보니까 논점이 조금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문제상에서 지적도 및 임야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적도만 나오지 임야도는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면 등록상으로 해당이 되지만 요거보다는 정확하게 바꾸려면 법령상 도면에 등록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의될 게 없겠지만 요 임야도에는 여기 나오질 않으니까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점의 지적기준점 위치 등록상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록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도 등록상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니은번을 빼고 나왔다 그러면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에 되는데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없죠. 없으니까 정답은 다 맞는 걸로 체크를 해서 5번 되는 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문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적보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외울 때 36397에서 회부가 30일, 심의결이 60일, 연장이 30일, 재심사는 90일이고 통지는 7일로 기억하시라 배웠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돼야 되겠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의 변동 연역, 해당 토지의 주변에 측량 기준점, 그 다음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수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회부하는 건 30일로 맞지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해야 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심의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지문 보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같은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연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고 3번도 4번의 경우는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 측량, 적보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7일 내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옳은 말이 되고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은 4번 체크했으면 됐고요. 네, 7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돼 있지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이 자체가 또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 보니까 요건 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전명부와 대지구 등록부의 공통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구 등록부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이 공유전명부에다가 플러스 3개를 더해서 건물에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3개가 추가가 되면서 등록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결과적 공통상이라는 것은 공유전명부 등록상이 어떤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전명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가 나오게 되고 지번이 나올 것이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번호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까지 해서 이렇게 7가지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됩니다. 7개 플러스 3개를 더한 것이 대지등록부로서 요걸 찾아라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첫 번째, 지번 공통사항 맞고요. 소유권의 지번도 공통사항 맞는 말이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통사항 맞지요. 토지의 고유번호 공통사항 맞으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공통사항으로서 보기에서 5개 전부 다가 공통사항이 되므로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공통사항 물어본 문제가 29회 때 기출을 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이제 보기만 좀 바뀐 것 뿐인데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므로 등록사항만 이렇게 잡아놨으면 큰 무리 없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한 개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적측량 대상이 총 13개가 정해져 있다고 배웠는데 이 중에서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은 몇 개 있다고 배웠느냐? 2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가 바로 검사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제조사 측량. 의뢰가 안 되니까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의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억하고 리을 2개가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으로서 기억하고 리을 2개는 의뢰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외웠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로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10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과료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몇 명 이상이냐? 5명 이상, 그 다음에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5명 지적소관청에서 여기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명 이상 10명 이하가 돼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옳은 말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네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작성, 관리, 운영의 모든 책임은 지적소관청이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로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맞았네요. 복지권한도 지적소관청이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똑같이 지적소관청 읍면동사무소 가서 열람을 한다거나 증명서 교부 청구하는 거지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쉬웠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기억번이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건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니까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맞았네요. 반출하는 경우는 두 가지 사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천재지변 등 사변이 개입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지적 공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보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이것도 맞았죠. 전산의 경우 보관 장소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이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1번의 경우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00장이 아니라 100장 단위로 넣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4번이 옳은 말이 되고 1번은 틀렸습니다. 대장을 보관할 당시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번선으로 해서 100개씩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1번이 잘못된 말로서 옳은 말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4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지적고 별도 문제의 경우는 그렇게 예년 수준에 비해서 심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과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이라 하면은 대부분 다 최소 10개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워서 등기법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관공서 촉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요건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례 규정은 일단 출석 의무가 면제가 되고 등기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촉탁 등기의 차이점이고 인감도 당연히 제출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등기기록과 대장상에 내역이 불일치한다 할지라도 등기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니까 틀렸어요.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의 경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관공서 입장은 등기표 정보 무조건 면제해 주니까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 등기를 할지라도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과 촉탁이란 것은 신청인이 누구냐의 차이점인 거지 신청에 관한 그 대원칙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준용한다 해서 옳은 말이 되고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이 기억번이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 가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 가능하니까 기억번은 옳은 말입니다. 맞고요. 니은번의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이것도 수용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이 니은번은요 공사가 수용하게 되면 촉탁이 안 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세요. 그럼 촉탁이라는 원칙은 뭐 공사 촉탁 가능한데 그 논점을 막기 위해서 신청할 밑에 뒤에다가
신청 써준 겁니다. 이 말이 없으면 촉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논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간과 동시에 이건 단독 신청한다 해서 수용은 단독이므로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건전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건전당권자의 변경 넘기 신청. 건전당권 채권처에 감액한다는 얘기는 권리 변경 넘기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로서 단독이 아니고요. 근데 포괄 유종을 원인으로 하는 수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공동 신청할 등기로서 이제 기역 리을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디귿 리을이 공동이 되므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2번 기역 리을이 답이 되고요.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법상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법인안의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명의는 사단 명의이며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니까 1번 정확하게 맞았고요. 두 번째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 등기 못하는 것 맞았습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인 읍면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읍면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고, 네 번째 민법상 주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주합재산의 건전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 이거 틀렸네. 민법상 주합이란 것은 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일치할 수 없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고, 5번의 경우는 외국인은 법령에 규약이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도 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 되며, 틀린 것은 4번 민법상 조합은 등기를 일치할 수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에 4인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더 거인받는다는 얘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검인받게 됩니다. 이때 검인의 경우는 모든 계약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계약일 때 검인받아 올 것이며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이냐 아니냐 구별하시면 돼요. 먼저 임의경매란 건 촉탁이죠. 계약이 아니니까 빠지고, 진정 명의회복은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빠집니다. 공인을 분할 합의, 공인을 협의로 분할할 당시 이때는 계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계약,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명의신탁 해지약정이 있는 경우도 해지약정, 약정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의미하니까 이것도 검인을 받아야 되므로 디귿, 리을, 미음에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이제 출제가 예전에 16개 때인가 한번 출제한 이후에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뚝 출연해가지고서 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 틀 잡으시면 돼요. 계약이 원인일 경우 검인받는다.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지 않으니까 계약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디귿, 리을, 미음에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인데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업권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라는 것은 공유물을 쪼개지 말자라고 약정을 맺은 것뿐인 거지 지분을 팔아먹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지분을 이전 등기한 다음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요건 어떤 약정이 말 그대로 공유물을 쪼개지 말자 약정인 것뿐이지 공유자가는 자기 지분 팔아먹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요건 틀렸어요. 틀린 말이고, 두 번째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았네요.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맞았죠. 원칙은 매매목록이란 것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1개를 할지라도 수인과 수인간 거래할 때 4개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의 경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다 와야 되니까 이제 옳은 말은 니은 디귿하고 2개가 옳은 말이 되고 기역 리은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의 경우는 갑과 을은 갑 소유 A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그 다음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당연하고요. 두 번째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이 말 나오니까 많이 헷갈렸죠.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적어야 되나 헷갈렸는데 문제상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정보 계약서에 나와 있을 때에는 신청 정보에 적게 되어 있으니까 기록해야 한다. 옳은 말이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2년이 빠져 있으면 기간은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기록해야 한다. 옳은 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만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의 양도액을 기록한다. 맞았네요. 전세금 일부를 양도했을 경우에 전세금 양도액을 적은 다음에 전세권 일부 전등기 할 수가 있는데 아마 3번 찍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요거는 설정된 후에 전지조건이 소멸된 경우 아닙니까? 근데 요 말 빠진 다음에 요거 지워버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렇게만 출제해서 옳은 말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요것도 옳은 말이 돼버립니다. 맞는 말이고요. 단 언제만 가능하냐? 소멸 후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법률에 규정에 의한 경우, 갱신된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법률 규정은. 하지만 문제는 법률 규정을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처분 시에는 아주 기본 개념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정 갱신이 된 경우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처분 시에 처분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된 경우는 나중에 존속기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해야지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요 규정입니다. 187조 규정에서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 다만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되니까 기간 연장에 위한 변경 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 등기할 수 있으므로 4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갱신 효과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안 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없으므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요. 5번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건물 일부일 때는 건물 도면 가져가라 해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본고사 가서 문제 풀을 때 이렇게 답이 안 보였을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긴장해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편한 상태니까 맞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 합격하셨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최상급의 문제인데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자신의 소유인 A와 B 부동산에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 후 A 부동산에는 병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을은 토지가 A, B 토지가 있게 됩니다. A, B 토지에 대해서 갑 명의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일턴이 여기도 저당권 설정하고서 두 개 같이 담아 잡힌 경우에 우리가 배울 때는 밑에다가
B토지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A토지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각각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 틀이다. 그 다음에 이제 A 부동산에 병이 이순 저당권행위 또 했답니다. 그죠? 이렇게 등기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정답이에요. 여기에 만약 C가 추가가 되면은 C까지 추가가 되면 여기도 저당권 등기 설정해 주면서 이제 공동담보 추가라고 써줍니다. 담보라고 추가했단 말을 써주는데, 그렇죠? AB와 같이 공동 써주는데 이미 여기는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이미 공동담보란 말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때는 둘 다 1의 부기로로 공동담보 네, 저당권 변경등기 들어갑니다. 저당권 변경등기에서 공동담보 추가해서 C가 추가하는 뜻을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공동담보란 말은 이미 여기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A와 B 부동산은 또다시 이걸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A, B의 경우는 이걸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C 부동산의 경우만 공동담보라는 뜻을 적는 겁니다. 그럼 공동담보라는 취지는 어디만 기재하느냐? C에만 적어주는 거지 A와 B는 이미 등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A, B는 부기 등기로서 공동담보한 사실을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기 등기로 저당권을 변경 등기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제 공동담보란 말은 C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다시 쉽게 얘기해서 A, B가 이미 공동담보로 묶여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거 또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을의 채무를 일부를 갑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되는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공동담보 대위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 4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매각 부동산 기재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각 대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금액, 변제받은 금액을 적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후순위 채권자, 저당권자의 채권 금액 기재한다 해서 이 4가지 기재하고서 근저당권에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럼 1번, 2번의 경우는 대위 변제할 경우는 뭘 적어라? 변제액을 기록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을이 변제하지 않아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미하여 변제받은 경우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할 때 갑이 변제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질문은 이걸로 풀어요. 문제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4번의 경우는 갑이 을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가 된 경우. 그럼 담보가 몇 개가 됐나요? A, B 2개에다가 C, D, E까지 5개가 됐네요.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작성을 누가 할까요? 등기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옳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할 때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병으로 저당권이 대위 변제 넘어올 당시에는 선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가 되므로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 되고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 읽다가 이 문제 무슨 말 뜻인가 한참 헤맸을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32회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심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이 문제를 찍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가 19번이었었는데 이거 만점 방지용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의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공유지분은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전혀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맞았습니다.
전혀 부분마다 각 동호수마다 다 전부 다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어서 구별을 하게 돼 있고, 세 번째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명서에 발급 청구는 할 수 없다. 아, 이거 틀렸네요. 폐쇄한 등기부의 경우도 증명서 교부나 열람 얼마든지 허용하니까 3번 질문이 정답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요거는 쉬웠던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2항기에 있는 제3대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 방식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요? 폐쇄등기부의 경우도 등본교부나 열람 얼마든지 허용하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환매특약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환매특약 등기할 당시에 반드시 적을 사항이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2개 있다고 배웠죠. 최초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적어라. 그래서 반드시 적을 사항은 매매 비용하고 매매 대금에서 2가지가 답이 되므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므로 요거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고요. 두 번째, 근저당권, 채권 최고에게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할 수 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한다. 가등기할 당시에는 순위번호 따로 부여하지 않으니까 가등기 순위 그대로 사용한다 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맞았네요. 저당권과 임차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직권말소하지 않고 순위만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으므로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네요. 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란 것은 직권 말소 못하게 돼 있으니까 5번 질문 잘못된 말이 되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가등기 조금만 공부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서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 맞았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맞았고요.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효력은 본등기를 발생하니까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나오더라. 말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틀린 말이 사망자 명의 등기란 것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추정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을 때도 사망자 명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 등기란 것은 추정력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 뒤에 부분은 맞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을 통해서 추정력을 깰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자 명의 등기란 것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격려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하기 전까지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복 등기가 있다 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경정 등기란 것은 효력이 있는 것들은 경정할 수 있대. 효력이 없는 것들은 경정 인정하지 않으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되고 틀린 것은 3번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맞죠? 네, 3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2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법원이 신탁 변경에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어요. 신탁원부 기록상이라는 것은 직권 등기로 빠져가는 거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번은 잘못됐고요. 두 번째,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한다. 신탁이란 것은 수탁자 고유재산 되더라. 이때는 신탁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그럼 신탁 등기 말소라는 것은 말소 등기 자체가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니까 주등기로 해야 한다 해서 맞고요. 다 수탁자 고유재산 되었다는 얘기는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셔라?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란 것은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니까 옳은 말이고, 디귿번의 경우 등기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의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신탁원부란 것은 지금처럼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지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말이 되고 디귿번이 옳은 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자, 동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 신청할 때 동시하겠지만 대의 등기랑 동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으니까 옳은 말은 니은 디귿에서 두 개가 정답이 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2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법이 예년보다 좀 쉽게 좀 출제가 된과 동시에 또 기출문제 많이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당락이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하시면 좋은 것이고 좀 안타깝게 좀 덜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1년 동안 공부하시고 긴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시험 남아서 공부하시고 시험까지 보신 여러분에 대해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 당락은 떠나서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했단 말 드리면서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기출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